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코스피가 1% 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 자체가 하락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그 안에서도 실적 발표, 이러한 종목들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콜라텍 함께 하셔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역시나 수익률에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분들께 매주 2가지 공략 주식 공략 주시면서 꾸준하게 수익 나는 종목들 공략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한화오션이라는 종목, 또 최근에 굉장히 큰 수익률이 달성이 됐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주식으로 공략 주시고 20%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ST팜 또 역시나 최근에 공략 주시고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시세 분출이 나왔죠. 이 종목도 역시나 저희 증시콜라텍에서 공략 드렸던 종목입니다. 해운주도 공략 주셨고 유가 관련주도 공략 주시면서 이렇게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다양한 테마들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 공략 드리면서 꾸준하게 전문가님들께서 수익을 쌓아주셨습니다. 자, 한 종목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조선업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방송에서 집중 공략해 주셨는데요. 현재 4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4월 시장 한 달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장 흐름 이어졌죠.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40%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업종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미 상승이 나와 있는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공략 주셨고 그 이후로 한 달간 굉장히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40%의 수익률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도 잡아주셨고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역시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너무나도 잘 선별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증시콜라텍에서 미국 주식도 함께 공략 드리고 있습니다. 4월 중순 방송에서는 테슬라라는 미국 주식을 공략 드렸죠.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 주입니다. 이렇게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갭상승을 보이면서 20%대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단기간 안에 상승이 나왔는데요. 현재 20%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T팜도 최근에 공략 주셨던 제약바이오주 중에 하나입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최근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가 됐었는데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호재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기술력을 가진 이 ST팜이라는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생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4월 중순쯤에 공략을 주셨는데 ST팜이 현재 28.7%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전문가님이 공략 주셨던 시점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또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방송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 중에 공략 포인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FDA 승인 같은 이러한 모멘텀들까지 소개해 주시면서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ST팜을 콕 집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또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현재 28.7%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해운주도 한 종목 공략을 주셨습니다. 대한해운이라는 종목 14.5%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주목하실 점이요. 바로 방송일 다음 날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밤방송,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날에 슈팅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14.5%라는 상승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저점에서 공략 주시면서 10%가 넘는 수익률을
하루 만에 가져갔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러한 상승 나오는 방송 종목들 여러분들께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방송 공략주들 매주 수익 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극동 유화라는 유가 관련주도 최근에 공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4월 시장이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만 골라주시면서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4월 시장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 관련주를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잡아주시면서 20%대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공략 시점을 보시면 3,000원 후반대에 공략을 주셨는데 최고가가 4,7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희 생방송 함께 하신 분들 유가 관련주로도 20%의 상승률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시콜라텍 노란톡방 혜택 자세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 상담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내가 가진 보유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 좀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노란톡 안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종목 분석도 도와주시고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남겨주고 계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보유 종목 상담도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또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도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 내용들 하나하나 매주 짚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굉장히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 많다는 점 역시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시황도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 동안에도 이 전문가님들께서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황과 증시 일정 짚어주고 계십니다. 글로벌 증시는 어땠고 국내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 시장 전망부터 상황까지 다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 가지 혜택들 모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콜라텍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증시콜라텍 여러분들께 매주 2가지 공략주로 꾸준하게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는 방송인데요. 저희와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이번 주도 수익 가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주 저희에게 수익 안겨다 주시는 수익 도깨비 이윤호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참 목요일 밤마다 방망이 들고 여러분들은 찾아오는 수익 도깨비 이윤호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투자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5월 시장 들어서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어지면서 코스피가 1% 넘게 1.2%대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들 힘드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시장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콜라텍
콜라텍이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이윤호 전문가님과 생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시장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기대를 했어요. 5월 시장은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근데 웬걸 오늘 1%가 넘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5월 시장을 기대를 했다고요? 네. 네네. 아유, 장난입니다. 네. 네, 그 기대할 수 있죠. 왜냐면 뭐 연준에서도 네. 이제 슬슬 뭐 매파적인 포지션을 살짝 푸는 모습도 나왔고, 네. 그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누누이 계속 얘기해 드렸어요. 이번 해 동안에는 등락을 좀 반복하겠지만 횡보할 거다. 뭐 사람들 뭐 지금부터 뭐 이제 상승 시작이다 혹은 뭐 바닥이 뭐 아직 보이지 않는다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어쨌든 2,600에서 2,700 사이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이 박스권으로 계속 흘러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이렇게 흘러갔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너무 누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달러 환율 지금 1,370원쯤 되는데 여기서 지금 거의 뭐 유지가 되고 있죠. 1,360원대까지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달러 환율이 높다 이러면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지금 막 올라가는 섹터가 만약에 있어.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 한두 번 당해봐. 그 계속 올라가던가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막 지금 상승 중인 섹터에 올라타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뭔가 섹터 수급이 이렇게 섹터 사이클, 수급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만한 그런 섹터 중에 어떠한 섹터 하나를 딱 선정을 해가지고 잡고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여러분들 지금 막 뭐 상한가 막 따라가고 그런 시장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잠겨 있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미리 잡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 콜라텍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매주 공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올라가는 섹터들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전문가님께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공략을 주시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다 주셨는데요. 최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한화오션이라는 종목, 조선업을 주목해야 된다 하면서 그 종목을 콕 집어서 주셨죠. 40%대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또 굉장히 큰 상승이 최근에 나왔고요. 4월 한 달 동안 가장 크게 올라줬죠. 그리고 최근에는 극동 유화, 유가 관련주도 공략 주셨고 해운주도 공략을 주시면서 여러분들께 4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수익, 꾸준한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이 다른 테마를 공략하고 있을 때 바로 저점에 있는 테마들 위주로 공략 주시는 분이 바로 이윤호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살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증시 콜라텍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네. 전문가님께서 좀 올라가는 테마들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지금 바로 머리에 스친 게 미용 의료기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뭐 굉장히 잘 올라갔죠. 오늘장에서 이 클래시스가 시총 9위에 올라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미용 의료기기 이런 종목들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계속해서 살펴보면 안 된다라고 보실까요? 네.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냐면요. 네. 자, 우리 이거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걸 학습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올라갑니까? 한번 쭉 올라가고 나서 차익 매물 뱉어냈어요. 예, 지금 이게 미용 의료기기 섹터고 뭐 다른 섹터다라고 해가지고 이 움직임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으니까 아무리 호실적이 나왔다고 해도 이미 올라간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올라갈 종목 중에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눈 키워 드릴 거니까 요런 거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네. 저랑 이제 방송을 꽤 오래 하셨잖아요. 한 2년 정도 했죠. 2년 동안 하면서요. 네. 제가
꾸준하게 들은 말이 있잖아요. 제가 뭔 종목만 갖고 나오면 처음 보는 종목이다. 이 섹터 소외되는데 괜찮냐? 아, 맞습니다. 네, 아, 그래가-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전문가님과 신뢰가 쌓여서 가지고 오시면은 아, 이것도 올라가겠구나 이러지 않나요? 근데 네. 그 이후로도 제가 봤을 때는 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도 그러면은 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섹터로 준비해 주셨나 봐요. 완전히 소외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 네. 하지만 약간 지금 괜찮나 싶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섹터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약간 만에 하나 빠지면 어떡하나. 아,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네.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낚아채는 게 강철 심장을 갖고 수익을 내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욱더 궁금증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증시 콜라텍에서 여러분들께 매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 좀 소외되어 있는 섹터들 위주로 공략을 주셨는데 그만큼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공략 주셨다 하면 40%, 80%대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콜라텍 이렇게 세 글자 방송명 남겨주시면 방송이 없는 날에도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간 중에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네. 궁금증만 키우시고 어떤 섹터인지도 말씀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요? 예. 어떤 끝까지- 테마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테마부터 말씀드리죠 뭐. 네. 일단 첫 번째 테마 원전입니다. 원전. 아, 봐봐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런 반응 나온다니까요. 원전. 예. 네. 이제서야 이제 그 자본주의적인 약간 리액션은 약간 좀 네. 그렇고요. 자, 뭐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전기료를 인상하냐 마냐를 두고 이 산자부 장관이 지금 좀 무게 이제 저울질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왜 지금 저울질을 하냐?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나운서님, 이거 만약에 전기요금을 20%를 이렇게 올린다고 인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네. 지금 당장 어떻겠어요? 저 큰일 나요. 네. 아, 많은 분들이 사실 음. 지금 경기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이 전기값까지 올리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야,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삼겹살 사 먹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네.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무섭게 생겼어요. 아, 근데 또 음. 인상은 해야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기업 한전이라는 기업을 유지를 하려면 아, 어쩔 그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이게 공짜로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세금이 그럼요. 무한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하지만 산업이나 민생에 직격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 산자부 장관의 고민,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아, 그게 원전이군요. 정말 쉽잖아요. 예, 쉽죠. 자, 그럼 원전을 왜 봐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좀 캐캐 묵은 떡밥이라고 하죠. 네. 예, 그동안 뭐 한전 적자가 쌓였다, 뭐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다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뭐 원전을 봐야 된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요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식상한 거 아니냐? 지금 왜 이것 때문에 굳이 원전을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거 다음으로 우리가 뭘 또 봐야 하는가? 자, 우리나라 원전하면 뭐예요, 아나운서님? 우리나라 원전하면 수출이죠. 수출. 네. 네. 자, 수출 이슈가 이번에 한 번 더 터집니다. 사실 전문가님 원전하면 음. 뭐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데 수출한다고 해서 또 한 번씩 급등이 막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또 이 수주 소식이 없었는데 네. 또 수주 소식이 나왔나 봐요. 수주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약간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경쟁 상황입니다. 중에. 네. 예, 지금 체코가 이제 원전을 발주를 한다라고 하면서 네. 여러 나라를 좀 이렇게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두 국가 중에 한 국가로 이제 유력한 수주 국가로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30조 원 원전 발주를 앞둔 체코가
한번 또 한국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기술을 또 봤어요. 네, 이게 괜히 온 게 아닐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 쪽에 원전을 수출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만큼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원전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체코도 역시 이런 기조로 똑같이 비슷하게 갈 가능성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30조 원 수주, 이게 이제 딱 우리나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원전 섹터가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네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 체코 수주 소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겠네요. 아, 중요하죠. 지금까지 폴란드 못 봤어요? 예. 뭐 네. 그냥 대장주는 뭐 연상은 뭐 계속해서 나오고, 그쵸. 예. 뭐 그 외 2등, 3등 주도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러면 네. 원전주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도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네. 그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 원전주 너무 많잖아요. 원전주가 너무 많아도. 네. 예, 이 중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아, 심지어 원전 관련주라고 해서 봤더니 볼트 같은 거 만드는 회사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런 거 네. 이제 안 걸려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증식 콜라텍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주목해야 될 섹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전과 풍력인데, 풍력은 왜 넣었냐면요. 이 아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그 산자부, 예, 그 장관이 했던 얘기 있죠. 거기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약간 요 범주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풍력을 보자는 건데, 사실 풍력보다는 원전이에요. 풍력은 왜냐면 아무리 뭐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원전의 효율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효율과 이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좀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원전이 훨씬 더 좀 우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력을 보지 않고요. 원전을 볼 겁니다. 자, 원전. 자, BHI. 아,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사실 전문가님께서 네. BHI라는 종목으로 한 60%가량의 또 수익을 안겨다 주셨죠. 네,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오늘 공략주의 후보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뭐 우리기술, 우진, 뭐 오르비텍, 그 보성파워텍, G2파워 등등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중에 하나겠죠, 전문가님. 내가 안 넣었을 수도 있죠. 아, 그런가요? 네. 대표적인, 네. 근데 오늘은 딱 여기 중에서 하나가 있다. 예. 오. 네,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늘 제 설명을 한번 쭉 들어보고 네. 알겠다 싶은 분은 제가 있는 곳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한번 맞춰보세요. 좀 맞추시면 그냥 맞다고 쿨하게 인정하고 그냥 확 공개해버립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원전주를 공략 주셨는데요. 후보군을 6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종목인지 눈치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이겠다라고 저희 노란톡에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정답이 맞다면 맞다라고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원전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후보군이 6가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네. BHI, 우리기술, 뭐 오르비텍, 보성파워텍 대표적인 원전주들인데 네. 이 안에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장주는요, 사실 여기서 번갈아 가면서 좀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종목이 이제 다음 원전 사이클이 왔을 때, 원전 수급 사이클이 왔을 때 더 크게 올라가느냐, 요거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쵸.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응.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는 또 G2파워가 대장주로 올라갔었고 최근에는 또 BHI가 대장주로 올라갔었고 매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얘가 이전에 대장주로 올라갔었으니까 얘가 무조건 대장주로 이번에도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약간 위험합니다. 네, 위험하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아,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응. 전문가님께서 지금 다음 원전주 대장주를 빨리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찾아줄까 말까. 오늘 다음 네. 원전 대장주가 될 종목으로 가져오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힌트는 하나도 안 주셔가지고 도대체 이 6가지 중에 어떤 종목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종목 어떤 포인트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 일단 네.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뭐라고 네. 말씀드렸냐면 충분히 잠겨 있는 이제 섹터 중에서 이제 올라갈 섹터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네. 섹터가 충분히 잠겨 있는지부터 좀 보자고요. 아, 좋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종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먼저 맨 앞에 있는 건 오르비텍이고요. 오르비텍이요? 네, 두 번째는 우리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보성파워텍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1년 이래로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좀 비슷하게 생겼죠? 전체적으로. 그냥 세 종목이 전부 다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2021년을 아. 시작점으로 한 차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해 동안만으로 한번 좀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쭉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한번 쭉 하고 전에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소강 상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성파워텍은 여기 보시면 크게 올라갔죠. 더. 네. 근데 이게 단연 원전만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얘 사업 영역을 보면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거에 훨씬 더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아. 최근에 전선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가 오,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함께 엮여서 상승 나오기 거기 때문에 얘가 원전 대장주로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전 일단 관련주지만. 보성 파워텍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우리기술 아니면 오르비텍.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한번 이제 뒤에서 종목에 관련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알 것 같으면 제가 있는 곳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맞춰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원전주 세 가지 종목을 보여주셨는데요. 순서대로 오르비텍, 우리기술, 보성파워텍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공략주를 살짝 보여주시면서 보성파워텍은 아니고 오르비텍 아니면 우리기술, 오늘 공략주가 이 둘 중에 있다라고 추려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눈치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남겨주시면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나는 이 방송 보고도 어떤 종목인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세 글자만 빠르게 남겨주시면 오늘 공략 주시는 원전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네. 오르비텍과 우리기술 두 가지 공략주를 보여주셨는데 네. 오늘 공략주는 우선 당연히 원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겠죠? 아니, 의심하는 거예요? 원전 네. 기업 중에서도 네.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일단 원전 사업이 메인이에요. 메인.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사업도 하는 게 좀 있는데 네. 요것도 역시 좀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런 사업이다. 그런가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전 관련된 회사니까 어쨌든 원전을 당연히 이제 기술이랑 뭐 제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산 사업도 해요, 얘네는. 그러니까 뭐 겉핥기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보시고 최근에 이제 또 방산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방산 기업들이 수출세가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수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요런 진짜 알짜배기 종목을 가져가려면 샵 3989를 이제 에다가 증식 콜라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원전 관련 기술이나 제품을 이제 다소 포진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캡처가 좀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좀 이 홈페이지에서 좀 이렇게 캡처를 해온 건데 여기 보면 대놓고 원자력 사업, 정비 용역 사업, 플랜트 사업, 품질 검증 사업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요 네 가지가 전부 다 원자력에 지금 다 원자력과 관련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력을 위한 원자력에 의한 그런 회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도 좀 더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려면 사업 보고서를 봐야겠죠. 사업 보고서에 보면 이제 전반적인 이 회사의 사업 영역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글씨가 너무 많아요. 아나운서 선생님 글씨 보여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보여도 보고 싶지 않을걸요? 그러니까요. 네. 까만 글자가 너무 많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제가 갖고 나오는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도 많고요. 특히나 이 부분. 이 세 개로 딱 나눠져 있죠. 이거 전부 다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 혹은 서비스예요. 그리고 뒤에 더 많죠.
얘도 뭐 발전소 감시 및 경보 설비 뭐 발전소 손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경보 설비 등등 해가지고 이 원전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든지 뭐 제품들 그런 것들을 이게 주요 사업으로 또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대장주로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음 차에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전은 계속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인 방산을 보도록 하죠. 자, 방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럼플렛 사업이라고 딱 이 그림만 봐도 알겠지 않나요? 않나요? 어떤 사업인지? 요런 장갑차에 요런 이제 바퀴 같은 것들 있죠. 요런 타이어 같은 것들을 이제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방산이 이제 방산 수출세가 최근에 또 좋고 국내 방산 업체들의 방산 수출세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요것도 한 많이 팔렸을 거다.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원전주로 공략을 주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이 종목은 겹테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 시장에서 방산주들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네. 이 종목도 혹시 방산 테마로 엮여서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뭐 크게는 기대는 못해요. 대장주 뭐 요 정도까지는 기대 못해도 네. 그래도 그냥 심심치 않을 정도로 콩고물 떨어지는 정도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되는 거는 뭐다? 원전 사업이다. 원전 사업이다. 그런데 요것도 있다. 이거를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상세하게 다 짚어낼 수가 있나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샵 3989 혹은 제가 있는 데로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거 쉽게 좀 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원전주를 공략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 나올 때 이 원전 테마가 전반적으로 모두 다 강세를 나타냅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크게 상승할지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이 원전주들 상승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대장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선별해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현재 오르비텍과 우리기술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후보군을 좁혀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치 채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명 노란톡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는 이렇게 설명을 듣고도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989번으로 콜라텍 저희 방송명 3글자 남겨주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궁금하다 하신다면 생방송 시간 중에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께서 현재 방산 복합 테마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방산 테마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기업의 뭐 수주라던가 뭐 실적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단 말이죠.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테마라고 하면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자료에 첨부는 하진 않았거든요. 첨부는 하지 않았는데 이게 사실 조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냥 이게 좀 실적 면에서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것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감사 보고서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가 투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테마라고 하더라도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투자지. 그거 딱 머리에 박아 두시고 딱 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무튼 그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여기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그냥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려할 기업은 아니다. 우려할 기업은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업 갖고 나오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저 그런 거 굉장히 좀 안 좋아합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트 보면 이제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1,200원대에서 주가가 와 엄청나게 횡보를 했어요. 2023년부터 그죠? 근데 2024년부터 이제 이게 뭐 에너지난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수주라든지 요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좀 바운스가 뛰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번 더 1,500원 선까지 지금 이제 상승이 다시 나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지금 뭐 AI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체코 원전 이슈라든지 그리고 좀 있으면 여름이에요. 네. 에어컨 안 켤 겁니까? 그렇죠. 이제 블랙아웃 이슈 슬슬 올 거거든요. 그거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 자, 한마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조금씩 끝쪽에 올라오는 이 부분, 요 부분은
지금 이제 슬슬 수급이 들어올 만한 그런 약간 그런 걸 좀 체크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딱 전문가님 보시면 돼요. 혹시 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됩니다. 사실 최근 시장에서 네. 인공지능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인공지능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전기, 전선, 뭐 변압기 관련주들, 뭐 LS 일렉트릭이라던가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막 70%, 80% 엄청난 급등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AI 데이터 센터를 고려하게 되면 원전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전주는 왜 이렇게 주가가 아직 바닥에 있을까요? 이거는 원자재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원자재요? 예, 뭐 전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갑자기 또 서치를 해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말로 풀어서 해드릴게요. 네. 자, 전선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전선에요? 구리? 구리. 네. 구리 최근에 가격 차트를 보면요. 상승세가 올랐죠. 엄청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 구리를 갖고 있는 회사들 있죠. 네. 그 구리 재고를 갖고 있는 회사들의 자산 가치가 올라갔어요. 음.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상승이 나온 거지. 이게 원전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외돼 가지고 못 나왔다. 물론 구리 가격 때문에 소외된 건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전력 수급에 맞출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력 수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출 정도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밀고 있는 뭐 태양광, 풍력으로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석유 뗄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예, 갑자기 이걸 이 노선을 틀 수는 없단 말이에요. 친환경 노선을. 그나마 안정적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은 지금 원전밖에 없다. 한마디로 원전은 지금 필요가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예,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께서 미리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기, 전선 관련주들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수요로 인해서 이제는 원전주들도 그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고려하게 된다면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원전이라고 합니다. 높아진 전력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전이 또 꼽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시는 이 원전 테마주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지금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원전주로 또 다음 주 그리고 올해 5월달 시장에서 수익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원전주 계속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예. 원전주 말고도 한 종목도 준비를 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요거 또한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어 있는 두 번째 종목도요. 섹터입니다. 이런 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실 개인 네. 투자자 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는 올라가는 거 따라타고 싶은 게 마음입니다. 내가 이런 말은 안 할라 했는데 네. 제가 좀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건 정식적인 지표는 아니에요. 네.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전 인간 지표를 상당히 신뢰성이 강한 지표라고 좀 보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네.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맞아요. 네,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못 견뎌서 파니까 오르고. 이거 경험을 하기 싫으시면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으면 이게 충분히 빠져 있는 섹터 중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섹터를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오르는 미용기기 같은 거 볼 때가 아니라. 자, 그러면 네. 이제 어떤 섹터인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자, 먼저 제가 두 번째로 갖고 나온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요? 야, 요새 뭐 암호화폐 투자하세요? 저는 안 하죠. 원래 하지 않았어요? 원래 하다가 접었습니다. 봐봐요. 인간 지표 저 여기 인간 있죠? 지표인가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중동 이슈가 좀 이렇게 터졌을 때 네.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웬만한 단타 투자자들 그리고 뭐 상승장에 그냥 편승만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진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다가 맞아요. 그 다음 날 10%가 한 번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죽을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갔다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상승 나올 그럴 기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까지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했던 FOMC 위원들이 최근에 특히 파월이 약간 비둘기적으로 선회를 하려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금리 인하 가능하다, 금리 인상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 번 더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강세장이 한 번 더 잠깐 찾아오면서 분명히 비트코인 관련주도 함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럼 암호화폐 중에서 뭘 봐야 되냐? 여기서 보면 뭐 몇 개 없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뭐 대성창투 등등 있는데 요 중에서 딱 세 개만 간단하게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맨 앞에 하나투자증권이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도 자 이때가 비트코인 1억 500만 원 찍었을 때거든요. 예, 요때 요 와. 고점일 때가. 네. 근데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쭉 빠졌어요. 쭉 그러네요. 빠졌는데 이 내려가는 이 각도라고 해야 되죠. 주가가 내려가는 이 속도가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비트코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8천만 원에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매집 구간을 거친 다음에 비트코인이 다시 1억 찍을라나 하면 이제 또 올라갑니다. 아. 예. 요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전에 하나투자증권 여기서 놓친 사람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여기서 놓친 사람들 정신 차려요. 여기서 놓친 사람들 한 번 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략주는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합니다. 사실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또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주 언급을 해주시면서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으로도 뭐 60% 가량의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었고 실제로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도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섹터들, 종목들 위주로 매주 공략 주시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첫 번째 원전주와 두 번째 비트코인 관련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공략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받는 사람 샵 3989 그리고 콜라텍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두 종목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간 딱 8분 남았습니다. 8분 안에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네. 사실 비트코인 관련주로 또 최근에 큰 수익을 주신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다시 또 그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이 비트코인 관련주를 다루려면요. 네. 무늬만 비트코인을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투자를 진행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가지고 얘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시 됩니다. 네, 한시가 돼요. 네. 그렇게까지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 회사가 왜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냐? 자, 일단 업비트 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요. 이게 알트코인도 자연스럽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개인 투자자든 무슨 투자자든 이렇게 거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겠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업비트의 실적 자체가 수수료 자체가 굉장히 좀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회사는 보유 자본 대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BR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좀 어렵죠. 네. 예, 그냥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인데요. 네.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식이 시가총액이 얼마에 형성돼 있냐? 500만 원에 형성돼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해가 쉬운데요? 예,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에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때 여러분들께서 잘 좀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까 차트 3개 보여드렸죠. 네. 쭉 흘러내렸잖아요. 사실 네. 보여주셨던 차트 세 가지가 모두 공통적으로 네. 고점 한번 탁 찍고 나서 다 같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다 같이 하락했어요. 네. 다 같이 하락을 했는데 자, 일단 차트 한 번만 더 볼게요. 좋습니다. 한 번만 네. 더 보면 쭉 흘러내렸죠. 네. 그런데 외인 매수세는 오히려 강합니다, 지금.
주가는 떨어지는데 네. 외국인들은 사고 있다. 네, 왜 사겠어요?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는 걸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 빼고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전문가님, 근데 네. 오늘 사실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음.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코스피도 1%대 하락을 하기도 했고 네. 외인들의 매수세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음. 오히려 이 종목은 외국인이 사고 있다고 볼 심- 수가 있겠네요. 심지어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야 죽자 이러면서 사고 있단 말이에요. 오. 그럼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업비트 지분 같은 경우는 한 6%를 가까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상승이 나오는, 그리고 특히나 대장주로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보유 자본. 자, 여기 뭐 글씨가 많아요. 그죠? 이번에도 잘 안 보이네. 자, 여기 빨간색 칸만 보면 됩니다. 빨간색 칸이 왜 PER이 돼 있죠? PER이 아니라 요 밑에 PBR입니다. 0.46배라고 돼 있죠. 네. 이게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회사를 460만 원에 파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9일인가요? 5월 9일입니다. 예, 요게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또 준비를 해서 5월 8일까지밖에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자, 여기 딱 빨간 칸만 보면 돼요. 자, 빨간 칸 어떻습니까? 지금 외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보기가 어려우면 그냥 여기 파란 거는 파는 거고 빨간 거면 사는 건데 맨 뒤에 보유를 보시면 돼요. 자, 4월 16일 이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이제 시들시들해졌을 때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외인들은 6.35%에서 외인 소진율을 보이다가 최근에 7%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올라갈 거 대비한다 이겁니다. 외인들은. 우리는 왜 대비 안 하냐고요. 맨날 외인 기관 욕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지표 삼아서 투자를 좀 편하게, 좀 수익을 좀 편하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략주도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우선 두 번째 공략주는 비트코인 관련주로 공략을 주셨죠. 우선은 업비트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가 업비트인데 이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나왔을 때 역시나 해당 기업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른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인들이 계속해서 사들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의 비트코인 관련주 꼭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딱 3분 남았으니까요. 3분 안에 문자샵 3989번으로 콜라텍 이렇게 세 글자만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기업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참 신기한 게 보통 외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야, 최근에 4월부터 올라갔잖아요. 4월부터 외인 소진율이 올라갔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4월 15일쯤이면 요때부터인데 요때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그죠? 네. 신기하죠? 그러게요. 예, 신기하니까 뭐다? 사야 된다. 예. 왜 이상한 거잖아요. 요거는 신기하다기보다는. 그래도 하락폭이 또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찔끔찔끔씩 하락을 하는 게 예. 심상치가 않네요. 이게 보시면 여기 3월부터 보면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외인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락세가 다소 완화가 됐어요. 예, 이제 여기서 뭐 빠진다면 3,100원까지도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바닥이 올지 안 올지는 그건 모르는 거고, 지금 여기는 저점이 맞다. 왜냐하면 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비트코인 역시 지금 저점인 8천만 원을 찍고 반등을, 뭐 오늘 장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모습 보였지만 뭐 등락은 반복하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상승이 또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비트코인 보면
자꾸 비트코인 하는 거 보여드리니까 이제 암호화폐에 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순리대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비트코인 호재가 하나 계속 쌓이고 있어요. 호주 ETF, 호주 비트코인 ETF, 홍콩 ETF, 미국 ETF 등등 해가지고 호재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역시 지금을 저점으로 반등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전주, 두 번째 비트코인 관련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